자, 2001년도 이제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이게 이제 법 자체가 그 당시에 뭐 한번 보십시오. 81년도에 이제 주민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0년이 지난 2001년도에까지 상임법이 적용이 없었어요. 그 말은 상가 임차인은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자진해서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가 임차인이 이게 열악한 지위에 있다 보니까 2001년도에 와서 비로소 이게 상가 임차인의 지위도 주택 임차인처럼 좀 뭔가를 도와줘야겠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2001년도에 이제 법을 만들었죠.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거는 영세상인, 자기 스스로 앞가림할 수 없는 영세상인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만 적용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구분했냐라고 하게 되면은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 그 보증금의 기준으로 해서 그걸 넘어서는, 그 기준을 넘어서는 임차인은 이 사람은 굳이 뭐 법 적용 대상 필요까지는 없어. 그냥 이거보다 적은 임차인만 도와주면 돼. 라고 해가지고 법 어떤 구조를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결국은 주택 임대차하고는 좀 틀리죠. 주택 임대차는 지금 임대차 규모하고 상관없이 보증금이 얼마든, 보증금이 뭐 10억이든 50억이든 상관없이, 또는 월세가 뭐 100만 원을 내는 사람이든 500만 원을 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지금 상임법을 주택임대차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법을 만들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그런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전혀 상임법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규모가 좀 큰 임차인은 아예 보호를 하지 않는구나, 아예 제껴 놓는구나, 이런 이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두 가지 해결 방법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를 어차피 이게 법 취지 자체가 임대차 규모가 큰 임차인은 보호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냥 조금 규모가 좀 적은 임차인만 보호하는 것이 법의 취지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볼 때는 이 환산보증금의 기준을 조금씩 높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2억에서 3억, 3억에서 5억, 5억에서 9억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높여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 적용 대상이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 상가 임차인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이제 상태로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기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2013년 이제 법 개정, 이게 이제 갱신요구권이 시작이었는데요.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걸 지금까지는 어쨌든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은 임차인만 보호하자라는 것이 법이었는데, 이건 갱신요구권만큼은 규모가 좀 크더라도 최소한 5년 보장은 해야 되지 않겠어? 이 사람은 뭐 2년 계약하고 3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 그렇게 하면 나가야 돼? 그건 너무 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적어도 갱신요구권만큼은 5년 보장을 해주자. 갱신요구권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해주자. 라고 하는 취지로 아까 법에서 사망이죠, 사망. 다만 1항 단서에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불구하고 이 부분은 환산보증금 적용을 구애 없이 하겠다.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으로 이제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몇 가지 규정들, 대표적으로
갱신요건이 13년도에 필두였고요. 그 다음에 2015년인가 대학력 됐고요. 그 다음에 그때 2015년도에 권리금 회수청권 제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도 이제 권리금 회수청권은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보호해주자라고 해서 또 단서에 또 사망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규정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뭐 예를 들면 우선 변제권 같은 거 이런 경우들은 환산보증금 규모가 크면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여전히 있다. 그래서 어떤 규정들이 환산보증금 규모에 환산보증금 규모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지,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을 받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야 되고, 또 지역에 따라서 환산보증금 규모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도 살펴야 되고, 조금 복잡합니다. 그거는 이제 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는 달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 대상을 점점 확대하는 과정에서 환산보증금 기준을 높여가는 변화 플러스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요런 부분은 적용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